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 있죠.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가용 화물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면 안 돼요. 요 자가용이기 때문에. 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차여야 됩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차여야 되는 것이지. 요 자가용은 자가용이잖아, 그렇죠? 어떤 차량이냐면 포터 생각하시면 돼요. 포터, 1톤 포터. 이게 시골에 가면 그 시골 아저씨들이 이 포터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죠. 근데 그것이 농사일에도 쓰이는 것이 주된 것이지만 농사일이 아닐 때는 시장에서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건 진차이자 자가용인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이 돈 받고 화물 운송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 이걸 위반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주고받는 역무의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항권 관계죠. 상대방의 행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노트 펴볼게요. 요 3번 판례죠. 무슨 가스라는 가스 충전소입니다. 그 가스 충전소의 사장이 갑이죠. 갑이었고 을은 누구냐면 요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요 자가용 화물차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터입니다. 포터. 근데 이 친구가 뭐 농사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뭐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잖아요. 비농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하면 겨울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같이 이제 뭐 알고 있던 사이인데 이 사람이 야, 너 뭐 하냐? 뭐 놀지 뭐, 그쵸? 그러지 말고 뭐 용돈이라도 벌어 가라. 뭐 겨울 몇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가스 충전소에 와서 일 좀 해라 하는 거죠. 일 좀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돈도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포터 차량을 갖고 이 가스 충전소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듯이 용역을 제공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임금을 주겠죠. 임금을 줍니다. 이렇게 이 갑과 을의 관계는 필요적 공범 관계입니다. 공범 관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라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차량이 자가용 화물차라는 거야. 포터라는 거야. 이것은 화물차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화물 운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쵸? 따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 자가용 화물차를 갖고 이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이 자체가 바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만을 처벌해요? 을만 처벌하려고 그 상대방인 갑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갑은 무죄다. 갑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만 처벌한다? 을만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오죠. 여기서 자가용 화물 자동차 소유자가 누군가요? 을인 거죠. 을. 자,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대가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상대방이 누구죠? 갑이었죠. 가스 충전소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이 상대방의 이 행위에 따라 처벌되는 규정이 없죠? 누구만 처벌한다 그랬어요? 이 소유자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이 소유자가 을이었죠. 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그 상대방 행위가 이 상대방이 누굽니까? 갑이라니까요. 갑. 이 갑의 행위가 설령 총칙상의 공모교사 방조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그쵸? 먼저 꼬드겠죠? 야, 너 놀지 말고 우리 가스 충전소에 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누구만 처벌하기 때문에? 을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사람만 처벌합니다. 다음 판례 보죠. 자,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에 가보면 이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 중개 의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중개사법에 없단 말이죠. 누구만 처벌한다고요? 요 사람만 처벌하는 거지. 그쵸? 따라서 대항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중개 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에 대하여는 중개사와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와 동일할 시하여 그 범죄의 공동 정범이 되지를 않는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뭐 긴데요. 자,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죠?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대. 업자래, 업자. 이제 쉬운 예로 파파라치 생각하시면 돼요. 파파라치. 이것만 이제 업으로 하는 애들 있죠. 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항된 행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당연히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단 얘기네요. 그치? 파파라치가 의뢰받아서 사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의뢰해서 사진 찍어주는 애들도 있죠. 뭐 불륜 관계라든지 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사람들 업자에게 찾아와서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얼마 줄 테니까,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추적 좀 해서 그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연예인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이 파파라치들이 누구로부터 청탁이 들어와서 사진 찍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사진을 찍어 놓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반드시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앞에서 배웠던 그런 판례들과는 다른 거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의뢰 행위는 업으로 하는 행위와 의뢰 행위는 대항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총칙 규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요 의뢰 행위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들이 공범에 대한 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말은 부정의 부정이니까요. 긍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즉 총칙 규정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 사생활 조사입니다. 요 사생활 조사 파파라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요 의뢰 행위는 교사죄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요 2번인데요. 요 2번이 1개짜리라 되어 있는데 3개짜리입니다. 최근에 올해도 벌써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원 행시라든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2번에 1번입니다. 별표 쳐보세요.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밑에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항범 관계에 설령 대항범 형태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대항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항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총칙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총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나와 있죠. 총칙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꺽쇠 2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1번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건 이제 사례가 2번인데 자,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긴다든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할게요. 숨긴다든지 가장한다 할 때 어떨 때? 불법 수익 관련해서 할 때는 이 자체가 이 불법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구속요건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범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취 규정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서요. 여기를 색깔칠할게요. 사생활조사, 의뢰행위, 청취 규정 적용될 수 있다. 구속요건상으로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거 청취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 관여자입니다. 자, 집합범을 보면 자, 외부 관여자는 총칙상의 교사 방조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부 관여자는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 학자들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자, ABCD 집합범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죠. 이것이 이제 집합범인데 여기서 K라는 외부 관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외부에서 가담하죠. 어떤 형태로?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합니다. 뭐 돈을 준다든지 자금을 제공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담을 했을 때 이 K라는 사람에게는 교사방조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공동정범은 아닌 거죠. 그쵸? 이 사람은 구성원이 아니고 외부 관여자이기 때문에 공동정범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교사방조 형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집합범 얘기고요. 대항범을 보면 자, 대항자 쌍방을 처벌하죠. 처벌할 때 그 외부에서 관여한 자는 이 처벌하는 자들에게 각각 가담했기 때문에 그때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면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A하고 B는 대항범 관계죠. 대항범 관계인데 A는 이거는 처벌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여길 볼게요. 자, 여기 대항범이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사람도 처벌하고요. 이 사람도 처벌을 하면 자, 그때 K라는 사람이 A에게 처벌되는 자 A에게 가담한다든지 또는 K라는 사람이 이 처벌되는 B에게 이렇게 가담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A, B가 전부 다 처벌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A도 처벌하고 B도 처벌하기 때문에 그에 가담한 K도 각각 그 범죄의 공범 형태로 전부 다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벌되는 자에게 각각 가담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바로 쌍방을 처벌할 때 각각의 대항자에게 관여한 외부자는 총칙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 역시 그러한 공무원 중개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했죠. 이 사람이 외부 관여자거든요. 자, 그럴 때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련된 총칙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3자에 대해서 제3자 뇌물 방조죄, 이 방조죄가 총칙 규정이죠. 이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중개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란 말은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원 중개인이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면 그에 가담한 제3자도 역시 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자, 1방만 처벌되어 1방만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만약 이 사람이 처벌된다면 이 1번과 같은 논리로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이 처벌되는 대항자에게 관여했다면 역시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는 있지만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다면 풀가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정범 자체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담한 자도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노트 와서 여기 보면 요 A라는 사람이 처벌되지 않았잖아요. B만 처벌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C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담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B가 처벌됐다면 D가 이렇게 가담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처벌되기 때문에 가담자 역시 D도 처벌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했죠. 금품 등의 수수는 대항범 관계이기 때문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전 시간에 했습니다. 자, 따라서 금품 등을 공유한 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렇죠? 이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다 하더라. 이 자에게 가담한 자는, 그렇죠? 그 공여인은 역시 공범관계도 되지 않는다. 즉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공유 형태로 가담한 자는 역시 공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담 형태가 교사방조였다는 거죠. 교사방조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한 것은 역시 공범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입법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정범 체계가 있고 분리 형식이 있는데 우리 현행법은 공범과 정범을 분리합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도 있지만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래서 현행법이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서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단일 정범 체계라든지 이 분리 방식 같은 경우 이런 개념은 다음 시간에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